여기 한번 봐.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봐. 갑이 우리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X 토지 넘겨주기로 하고 그다음 매매 대금 이렇게 10억에 사고 팔기로 했어. 10억에 계약서 썼지. 그러면 이제 계약 내용이 된 거야 이게. 이게 계약 내용이 되었어. 여기까지 계약서 썼다고. 그 나중에 우리 딴지 걸 수도 있잖아요. 야, 나 계약 취소한다 그래. 이유가 뭔데?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나는 토지 시가가 20억 가는 줄 알았다고. 20억. 20억 가는 줄 알고 10억에 내가 산다고 했는데 실제 시가는 얼마냐면 5억이야. 5억. 그러니까는 싸게 산 거요? 비싸게 산 거요? 비싸게 샀다고 취소한대. 그러면 자, 갑은 그래 해야 되겠어. 참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약 내용을 배워. 그럼 계약 내용에 시가가 현재 10억에 산다고 한 게 계약 내용이지. 근데 시가가 20억이다. 시가가 5억이다. 이런 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계약서 내용이 안 썼지?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이 안 들어간 걸 가지고 트집 잡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계약서 내용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 5억에 내가 5억에 사야 되겠다고 생각이 내가 5억에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표시를 10억으로 한 경우 있지. 그럼 계약서 내용이 되었어 안 되었어? 10억은. 아니 생각이 얼마였어? 표시는 생각과 표시가 같아 달라. 그럼 계약서 10억으로 계약서 내용이 정해졌잖아요. 근데 우리 얼마에 쓸 생각이었어? 5억. 그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처지. 그럼 이때는 착오가 되는 거야 이게. 계약의 내용이 착오가 있으니까. 이때는 취소 문제 생겨 안 생겨? 생겨. 취소할 수 있냐 없냐. 이번에는 우리 토지를 10억에 사는데 왜 사냐면 지하철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하철이 생긴다라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옆으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하철 인근에 지하철이 생기는 곳을 샀어. 잘못 짚었어. 취소할 수. 어째서? 지하철이 생긴다고 하는 건 계약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착오는 자유보다 계약서 내용이 생각과는 다르게 정해진 경우 메모에 거기다가 착오에다가 맨 위에다가 34페이지 맨 위에다가 이거 잘 알아야 되고 막 이론 맨날 해봐야 소용없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봐봐. 계약서 내용 배우고 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뭘 배우고 있어? 계약서 내용. 앞에는 계약서 내용이 통정허위 표시로 정해졌으면 무효. 앞에서는 계약서 내용이 술 먹고 정해졌으면 무효 배운 거라고. 지금 계약서 내용 배워. 엉뚱한 거 배워. 계약서 내용이 생각과는 다르게 정해진 경우 지금 그거 배우고 있어. 메모. 착오는 계약 내용이 생각이 뭐냐면 생각이 진의야 진의. 생각이 뭐냐면 의사. 생각과는 다르게 정해진 경우. 그러므로 착오인지 아닌지는 계약서 내용 봐야 돼 안 봐야 돼? 내용 봐야지. 그러면 계약서 내용에 안 쓰여 있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돼 안 돼? 그러면 계약서 내용이 안 들어간 것은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계약서 내용에 안 들어간 건 착오가 아니라고. 그래서 1번 착오 취소 요건은 여기 계약서 내용이 착오가 뭐냐면 이거보다 착각에 의한 오류 이걸 착오라고 그래. 계약서 내용이 착각에 의해서 오류가 있을 것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이 실수로 잘못 정해졌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면 여기 우리 토지를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산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사는데 공장용 건축 허가가 안 나. 그래서 갑에게 야
나 공장을 짓기 위해서 샀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난 게 물려야 되겠다. 취소해야 되겠다. 그래. 그럼 갑이 알았네. 공장용 건축 허가가 안 난 게 취소하시게. 갑이 취소하라고 하겠어. 절대 안 된다고 하겠어. 그러면 공장용 을은 X토지를 산 거야. 공장용 건축 허가가 가능한 X토지 산 거야. 근데 계약서 내용에는 목적물은 소재, 목적물 쓰고 소재, 지번 쓸 거 아니야. 지목 이렇게 쓸 거 아니요. 지목은 돼 샀어. 건축이 가능한. 근데 공장용 건축이 가능한 여기 안 들어갔지. 그러므로 계약서 내용에 착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즉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샀다고 하는 그것이 계약 내용이라는 사실은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 즉 다시 한다. 을은 X토지 산 거야. 공장용 건축 허가가 가능한 토지 산 거야. 근데 공장용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 그 말이 안 쓰여 있어. 계약서에. 그럼 계약 내용이 되었어 안 되었어? 안 되었잖아. 계약 내용이.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공장용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단서 달아야 돼. 달았어 안 달았어? 그러면 계약 내용이 되었어 안 되었어? 안 됐지. 근데 안 썼는데 매도인이 공장용 건축허가 가능하다고 이 얘기했대. 매도인이 이 땅은 공장용 건축 하성 땅이니까 공장용 건축 허가 가능하다라고 이 얘기했대. 그러면 계약서 내용이 되었어 안 되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장용 건축 허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우리 샀는데 건축 허가 안 나지. 그러면 공장용 건축 허가 가능하다는 땅을 우리 샀다고 하는 내용은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 그러면 자, 공장용 건축허가 가능하다고 하는 말은 을이 갑이 했어. 이것을 제공된 동기라고 그래. 그래서 2번 봐. 2번. 자, 1번 봐. 표시된 동기, 유발된 동기, 거기다 제공된 동기 밑줄 그으셔. 제공된 동기. 유발된 동기, 제공된 동기다 밑줄 그으시고, 자, 유발된 동기, 제공된 동기는 계약 내용이 되었음 안 되었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계약서 내용이 됐냐 안 됐냐 그 말이야. 그런데 봐봐. 매매는 계약서 썼을 때 계약이 이루어져. 낙성 계약이야. 청약 승낙만 있어도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계약서 써야만 내용이야. 안 써도 계약의 내용이야. 말로 해도 계약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계약서를 나중에 쓰기는 썼는데 공장용 건축허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빠져 있어. 빠져 있다고. 여기까지. 그러면 공장용 건축허가 가능한 땅을 샀다는 사실은 을이 증명해야 한다니까. 자, 여러분,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돼?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 그래서 자, 분쟁이 생겼지. 아, 이놈아, 공장용 건축허가 가능하다는 게 계약서에 없잖아. 없어. 그러니까 우리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공장용 건축허가 가능하다는 말을 갑이 했다는 걸 증명해야 돼. 어떻게 증명해? 증명 못하면 취소 못해. 그래서 녹음을 해놨다든가 아니면 옆에 친구가 있다든가 중개사가 옆에 계셔 안 계셔? 중개사를 잘 믿고 해야 돼. 중개사가 분명히 그 말을 했다는 걸 증명하면 계약의 내용이 되었어 안 되었어? 그때는 이제 취소 문제 생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일단 계약을 취소하려거든 계약서 내용이 되어야 돼 안 돼야 돼? 내용이 안 된 것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이, 자 이제 읽어본다. 계약서 내용이 실수로 제대로 정해졌어 잘못 정해졌어? 그게 착오야. 착오에 의한 오류로 잘못 정해져야 된다. 그럼 이제 을이 이제 봐. 을이 혼자서 지가 공장용 건축허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산 거야. 지 혼자서 판단해서 보니까 다 공장이요. 그럼 이 땅은 공장용 건축허가 가능하구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계약서 내용이 되었어 안 되었어? 그러면 을이 공장용 건축허가 가능하다는 걸 자기가 표시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계약서에 썼어야지. 이렇게 이 땅은 공장용 건축허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3번 공장용 건축허가 가능하지 않다면 취소할 수 있다 단서 달아야 취소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일단
계약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러면 스스로 동기의 착오에 빠졌다면 표시돼야 돼. 스스로 공장용 건축 허가 가능하다고 하는 착오에 빠졌다면 이걸 동기의 착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스스로 빠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표시해야지. 매도인이 공장용 건축 허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다면 표시돼야 돼, 안 해도 괜찮아. 그것을 자, 여봐, 유발된, 제공된. 그러면 매도인이 제공했다 하더라도 입증은 누가 해야 돼? 매수인이 해야지. 그런 입증 문제는 남아있어. 그렇게 해서 입증 책임 문제는 우리는 내용에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만 갖고 지금 공부하는 거고, 입증 문제는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 주장자가. 여기까지 왔나? 그 다음에 여기 봐, 이제 해결했어. 토지를 이제 일반적인 것으로 따져. 갑이 96만 원에 팔 의사였는데, 이제 쉬운 것으로 96만 원에 팔 의사였는데 을이 실수로 이렇게 쓴 거야. 실수로 이렇게 썼다고. 과실 있어, 없어? 실수가 과실이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서 내용은 얼마로 정해졌어? 16만 원으로 계약서 내용이 정해졌지. 의사는 얼마? 96만 원. 표시는?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됐는데 표시를 실수로 했지? 그러면 계약서 내용에 착오가 된 거야, 이게. 의사가 이랬는데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내용에 잘못 있어, 없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내용으로 정해졌는데 이게 시원찮아야 돼, 중요해야 돼. 밑에 2번 법률행위의 계약의 내용의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분명 여기 봐. 96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썼다면 내용에 잘못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바로 취소해. 좀 중요해야 돼. 중요해야 돼. 그럼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려거든 표의자 갑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 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불일치가 동그라미 쳐 현저해야 돼. 현저. 즉 여기 봐. 96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95만 원에 썼다면 의사와 표시의 차이가 작냐 대단히 크냐. 여기 현저하지 않잖아. 근데 16만 원이면 대단히 폭이 커, 안 커? 그러니까 이건 현저하지. 현저해야 되고, 둘째 2번 착오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본 밑줄 그죠. 경제적 불이익. 그러면 이제 착오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생겨야 되는데 손해가 생겼느냐의 여부는 지금 이렇게 96만 원인데 이렇게 썼대. 그러면 갑에게 경제적 손해가 있어야 돼. 그러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는 갑의 입장만 고려해, 을의 입장도 고려해.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일반인 입장이다 이렇게. 표의자 입장만 고려해, 일반인 입장만 고려해. 그러다 일반인 밑줄 긋는 거야. 일반인. 즉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아까 계약서 내용이 되었다. 아까 공장용 건축허가 가능하다. 계약서 내용에 되었다는 사실과 야 임마 네가 공장용 건축허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계약서 내용이 되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돼? 그래 계약서 내용이 되었다는 사실은 내용에 착오가 있다는 주장자가 증명해야지. 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도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 자, 이거보다 내용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 당연히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돼. 그래서 입증 책임 밑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실 입증 책임은 중자 동그라미 쳐 중요 표의자. 여기서 표의자는 착오자를 말하는 거야. 자, 이거보다 중요표. 이렇게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라고? 표의자 갑이 증명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됐어. 그럼 박스에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 있지? 그럼 아닌 경우를 외워버려. 자, 첫째 200평을 샀대. 토지 200평을 샀는데 10평이 부족해. 그럼 평수 땅의 면적이나 평수가 큰 차이여 가벼워. 그러니까는 평수나 지적이 다소 부족한 건 중요 부분이 아니야. 그 다음에 3번 봐. 목적물의 시가. 우리가 매매계약은 흔히 매도인이나 교환을 체결하는 매도인은
뻥을 좀 쳐 안 쳐? 그러니까는 시가의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고 동기의 착오야. 그 다음에 2번. 그 2번이 제일 중요해. 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착오 나오지? 귀속 동그라미 쳐. 목적물의 귀속은 소유권의 유무야. 소유권의 유무. 우리 매매는 처분행위야, 부담행위야. 아니, 매매계약은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지식이 동원되는 거라고. 매매계약은 처분행위, 부담행위. 부담행위는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다 이렇게. 귀속 이렇게 써봐. 귀속. 그러니까 앞에서 민법은 배웠던 내용이 동원이 돼. 자, 귀속은 소유권의 유무 이렇게 써. 소유권의 유무. 소유권의 유무에 관한 것은 우리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없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야. 소유권 있는 줄 알고 했더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매도인에게 꼭 소유권이 있어야 돼.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고 매도인은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소유권의 유무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세 개만 외워. 다시 평수 부족, 시가, 소유권의 유무 이런 건 동기의 착오지. 그러나 왼쪽에 X토지 살려고 했는데 Y토지로 잘못 정해졌다. 그런 건 주체, 객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체, 객체 그 다음에 권리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돼. 그래서 이거보다 동일성의 착오, 동일성의 착오. 그 다음에 3번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있지? 그 중요 부분의 착오. 현황이 뭐냐면 현재 이용 상황이야. 1389평 샀는데 688평이 1389평을 샀대. 땅을.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니까는 면적이 1389평이야. 나중에 보니까 나머지는 하천이고 실측해보니 688평밖에 안 돼. 농지가. 그러면 이 1389평을 애워야 돼? 애울 필요 없어요. 나는 왜 애웠냐면 여러분 고리짓고 땅 모르지? 도리짓고 땅. 삼팍고 짓고 따라지라는 게 있어. 화토를 10장으로 숫자 맞추는 거 있다고. 잘 몰라? 고수득도 모르냐? 우리 안수민 너 도리짓고 땅 안 해보셨어? 공무원 성실하게 했구만 저거. 그래서 화토가 11개, 2개, 3개, 4개, 5장을 갖고 끝자리 수가 제로가 돼야 돼. 10자리, 20자리, 제로 이렇게. 그러면 3, 8, 9 그러면 끝자리가 제로잖아. 그런데 나머지 2개로 이제 쪼이는 거야. 나머지 10장하고. 1, 4 들어오면 5건. 9자 2개 들어오면 9땅. 10자 2개 들어오면 장땡. 1자 2개 들어오면 삥땅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도리짓고 땅이라. 도리짓고 땅 일본에서 유행하는 거. 우리 어렸을 때는 놀 게 없잖아. 놀 게 시골에서. 그러니까는 하트 갖고 맨날 놀고 뽕이 나오고 맨 그것만 갖고. 그러니까 놀 게 없으니까 그것만 있으니까 집에가 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숨기는 거 있지. 그 야방이 엄청 많이 했다 그런 거 봐. 맞히는 거 이런 것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고 1389평이 농지인 줄 알았는데 688평이 하천이야. 그럼 현재 지목을 보니까 등기부를 보니까 지목이 그리고 면적이 나왔어. 등기부 1389평 그리고 농지라고 써 있다고 지목이. 근데 보니까 실직해 보니까는 반이 하천이야. 그러면 현재 이용 상황에 중요하지 않아. 그거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그래서 농지의 현재 이용 상황이 실제와 다르면 중요하다 이렇게. 자, 이제 됐어. 해결됐고.